오늘은 또 어떤 부동산에 관한 알찬 정보를 알려주시려고 불렀습니까? 네. 우리 재소전화의 예. 그 중요성 그런 걸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재소전화가 혹시 부실하게 작성된 이럴 때 이제 얼마나 좀 그 임대인 쪽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이게 글을 잘못 썼을 때 조서를 재소전화가 어쨌든 보통은 우리 임대차 관계에서는 세입자를 딱 그 그렇죠. 적시에 명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위해서 임대인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재소전화를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런 법적인 장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은 그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소송 담당했던 그런 사건인데 워낙 사건 규모도 좀 크고 그래서 한번 에피소드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일단 세입자 대리를 했어요. 소송에서. 세입자. 네. 임대인이 아닌. 네, 세입자입니다. 네. 이 사건이 이제 그 건물이 호텔 건물인데 강남에 있는 아주 큰 호텔입니다. 네,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한 그 1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그 이제 부동산 개발 이런 붐을 타고 그걸 이제 그 호텔을 허물고 그 살려고 하는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팔리고 팔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세입자를 내보내는 그런 이제 과정 끝에 이제 분쟁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 재소전 화해를 했는데 네. 이 문구가 잘못됐군요. 네. 근데 그 이제 임차인은 제 의뢰인은 그러니까요. 몇 년 전에 그 호텔을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유흥주점인데요. 유흥주점이 이제 임대차 호텔 내고 또 규모도 좀 있고 하니까 그 월세만 한 6천 가까이 돼요. 굉장히 큰 계약입니다. 큰 계약이네요. 네네. 그래서 5년짜리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계약할 때 이제 벌써 그 호텔 쪽은 그 뭐 재건축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서에다가 나름 좀 이렇게 잘 적어뒀던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나가는 걸로. 나간다. 내가 통보하면 나간다. 대신에 보상은 요렇게 좀 해줄게. 요런 것까지 싹 이제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FM대로 잘 적었네요. 잘 적었습니다. 네. 그게 왜냐면, 호텔 이제 매각되고 이 액수가 그렇죠. 지금 크니까. 매각이 4,100억 원에 됐거든요. 와, 호텔 전체가. 전체가. 예. 그러니까 그 4천억, 5천억 이렇게 되는 프로젝트니까 그걸 세입자를 제때 못 내보내게 되면은 큰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대비해서 그 이미 전 주인 매각되기 전에 전 호텔 소유자 쪽은 언제 명도한다 이런 사유가 생기면 명도한다 뭐 재건축 재개발 매각 이런 거 그다음 또 그때는 보상을 어떤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적었단 말이죠. 잘 적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잘 적었고 하도 큰 계약이니까.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네. 요게 이제 임대차 계약서인데요. 임대차 계약서 내용 보시면은 요 5년짜리 계약을 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게 매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3개월 전에 통보하고 이제 나간다. 이런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그때는 임차인이 뭐 계약 유지라든지 갱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영업 허가증까지 강남구청 위생과에 폐업 신고하고 반납한다. 이렇게 딱 적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요렇게 임차인이 명도를 안 하거나 또 영업 허가증을 자진 반납하지 아니할 때는 그 계약상 임대료의 2배 해당되는 1억 2천을 내야 1억 2천을 내는 거죠. 굉장히 부담을 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계약서는. 별 무리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런 그 계약서에도 바탕을 두고 재소전 화해도 그렇게 했어요. 재소전 화해도까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임대인은 안심을 했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 매각하더라도 세입자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구나. 꼼꼼히 적었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막상 매각이 되고 나서 음. 그 매수한 쪽, 네. 이제 부동산 개발하려고 하는 네. 그 매수한 쪽은 그 부동산을 이제 4,100억에 샀고, 와. 그 재소나이를 믿고 이제 네. 집행을 하려고, 네. 우리 세입자가 이제 의뢰인이 그 보상 문제 때문에 그 좀 이견이 있어서 그 다투니까 그러면 좋아, 내 재소나이 집행하겠다. 오. 이렇게 딱 나왔는데 재소나이가 지금 소위 말하면 펑크가 난 거예요. 집행이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 정확한 문구 뭐가 빠졌군요. 빠졌습니다. 예. 법적인 요건이 빠졌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 이렇게 잘못 쓰면 이렇게. 그렇죠. 왜 이게 문제가 생겼을까?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한번 알고 나면 참 그렇구나라는 그 생각이 번쩍 드는데요. 이게 이제 막상 모를 때는 이게 잘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 준비를 해왔는데, 자, 화해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잘못됐을까? 네. 이게 이제 화해조서 내용인데, 그 화해조서가 보통 이제 우리가 1항에 보면은 화해조서 1항 그래가지고 임대차 기간 만기되면 명도한다. 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다음 또 문제된 7항인데 이게 7항에 보면은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매각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는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보상하고 그다음에 아까 영업허가증도 반납하고 폐업 신고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우리 임대차 계약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 명도를 제대로 안 하면 아니면 또는 영업허가증을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월차임 2배를 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약간 법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그 판결이든 화해조서든 간에 네. 집행력을 가지려 그러면 집행력이라는 게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집달관한테 의뢰해가지고 집행을 네, 할 수 있는 힘, 하려면. 그게 네. 집행력이거든요. 집행력을 가지려 그러면 문구 자체가 명도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조서에. 이행을 명하는. 네. 이행을 명하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행이라고 하면 여기서 명도지 않습니까? 네. 원하는 건 세입자가 말을 안 듣고 안 나갈 때는 그 요건이 될 때 명도하는 걸로 네. 뭐 어떤 경우에 명도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 지금 재선화의 그 문구는 그런 그 이행 문구가 없는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아, 저번에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예. 이행 끝이 이행으로 가야지. 명도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받는다 뭐 이러면 안 되고. 예, 그렇죠. 뭐 그래서 하라, 해라. 예. 근데 한다. 이제 그거를 지금 임대차 계약서도 지금 보여드렸고 네. 잘 재선화에도 보여드렸는데 네. 그 화해 조항을 만들 때는 임대차 계약서는 어차피 당사자가 비전문가로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그냥 대략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재소전 화해는 그 법률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법률 전문가가 만들 때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명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황이 되면 명도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그대로 그냥 베껴버린 거예요. 아, 컨트롤 C 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렇죠. 내용을 그대로 붙여버린 거니까 그게 우리가 집행력 있는 문구로 변환시켜야 되는데 변환을 못 시키고 그냥 집행력 없는 문구가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게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요거 문구를 한번 보세요.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임대차 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하고 그죠? 보상을 하여야 하며 예, 이때 피신청인, 임차인이죠. 조건 없이 영업허가증을 폐업 신고한다, 반납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도하라는 문구 없지 않습니까? 아, 비워줘야 된다 이게 없네요. 명도하라. 언제 재개발, 재건축, 매각되면은 3개월 안에 통보되면 명도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납하고 폐업 신고하고 명도하라. 그렇죠. 이게 없군요. 그렇죠. 그 명도하라가 이행을 명하는 문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집행력 있는 문구예요. 그럼 변호사님은 그걸 딱 파악하고 이건 이행의 문구가 없네 이러고
제기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법적인 이슈가 돼서 제가 이제 캐치를 했는데 네. 또 한 번 더 보시죠. 요거 자 나항 음.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신청인의 통고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명도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네. 반납하지 아니하면 돈을 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구는 돈을 내라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행 집행력이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명도를 안 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자진 반납하지 않을 때 월차임 2배를 내는 거니까 그 이 조항에 근거해서 임차인의 재산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집행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명도를 집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명도 문구가 없는 거예요. 아, 2배는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예, 2배는 집행력이 있는데 2배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집행력은 가지는데 네. 문제는 이제 명도에 관한 집행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 나가라는. 예. 진짜 없네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모르고 이 법률사무소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쓴 분도 변호사일 거 아니에요? 변호사인지 직원인지는 모르죠. 법률사무소에서 처리했는데 이게 제소노예를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임대차 계약서 똑같이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건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도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집행력 있는 문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계약서를 그대로 똑같이 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명도하라 이런 경우에 명도하라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한다. 또는 비워준다. 한다 하고 그리고 뭐 돈 낸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명도 안 할 경우에는 돈 낸다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3자 입장에서 계약 성립이 아닌 네. 임대인 입장에서 말해야 되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집행력 있는 문구라고 하는 거는 마무리가 이제 명도한다 또는 이전 등기한다 이런 식으로 집행력을 명하는 문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도하지 않을 경우 돈 낸다. 이거는 그렇죠. 명도의 집행력 있는 문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내라는 돈을 내라는 부분에서는 집행력 있는 거죠. 야, 이게 다르고 다르네요. 그게 이제 요렇게 인식을 하고 보면은 조금 쉽긴 해요. 오해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임대차 계약서는 뭐 명도 안 할 경우에 돈 2배 낸다, 월세 2배 낸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당사자가 원하는 거는 명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죠. 그러면 재손화해를 만들 때 언제 명도하라. 그리고 명도 안 할 경우에 월차임이 2배를 내라. 이렇게 끊어서. 야, 그러면 사신 회사도 진짜 난감하겠네요. 난감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재소전화를 해놓은 입장이라 처음에 뭐 낙담을 해가지고 전혀 방법이 없는 걸 바로 나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재소전화의 문구가 집행력이 없어요. 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걸 캐치를 해서 재소전화에는 쓸모가 없다. 명도에 관해서는 적어도 그런 자문을 드렸고 결국은 매수한 회사는 허겁지겁 명도 단행 가처분이라고 그런 소송을 새로 해야 됐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한 3, 4개월 정도가 기간이 지체된 거죠. 그러면 잘 좀 해결이 됐습니까? 명도 단행 가처분에서는 이제 의뢰인이 졌는데 네. 지금 뭐 그런 이제 단행 가처분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 뭐 우리가 명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졌는데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재소나이가 잘못됐을 때 얼마나 이게 허망한 사태가 생기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뭐 대출을 4,600억 정도를 이게 받은 상황이라 한 달에 이자만 30억 원? 그런 엄청난 기회 비용을 6개월만 미뤄줘도 그래, 180억이 되는 거죠. 와, 이거 되게 뼈 아프네요. 문구 그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소전화회를 쉽게 볼 건 아니다. 재소전화회도 어쨌든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에 맞는 원하는 목적의 그 어떤 그 문구. 임대차 계약서하고 전혀 다른 내용은 아닌데요. 임대차 계약서라는 게 당사자가 좀 만들기 때문에 이게 계약의 합의 내용하고 우리가 판결의 집행 문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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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판결문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행해라, 뭐 하라, 그렇죠. 한다 그렇죠.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구로 이제 변환이 돼야 된다. 그게 안 될 때는 자칫 이게 재소나이를 이렇게 잘못 하는 거죠. 판결문처럼 써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그렇습니다. 계약서처럼 쓰니까 네. 안 되는군요. 네. 재소나이가 약간 도라미 타불이 돼버린. 그러니까요.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결과가 돼버린 결과가 된 거죠. 무용지물이 돼버리네요. 네. 재소전화의 그 중요하네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재소나이가 또 제대로만 해놓게 되면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 그러니까요.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워풀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임대차 계약서를 그대로 베끼는 식으로 했다가는 지금 이 사례처럼 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